자, 다음 페이지 주십시오. 실제로 감사원에서는 지난 3년 6개월간 창원교육지원청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이고요. 제가 이번 도전질문 준비하면서 최근 5년간, 그러니까 2016년부터 2020년 6월, 올해 6월까지죠. 그러니까 저는 4년 6개월이죠. 4년 6개월간 건설 신기술 공법을 적용한 발주공사를 받습니다. 저는 옥상 방수공사라고 특화하지 않았습니다. 경상남도 고육청 관내에서 건설 신기술 공법을 적용한 발주공사 현황을 제가 달라고 했습니다. 했더니만 압축이 딱 되더라고요. 저 677호, 722호, 734호가 다 어디에 쓰는 공사인지 아십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모두 다 옥상 방수공사입니다. 최근 4년 6개월간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건설 신기술 공법을 적용한 발주공사를 한 153건을 내는데요. 공교롭게도 대다수의 건수가 전부 다 옥상 방수공사에 있습니다. 저는 경상남도 교육청의 그 무수한 시설 예산과 시설 설비 중에 특이하게 옥상 방수공사에만 유독히 건설 신기술 공법이 적용돼서 발주된 이유를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저보다 더 의원님께서 확실히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그 감사원이 감사 대상 기간 동안에 총 그 사업이 있었던 학교가 97개 학교 중에 24개 업체가 그 관련 특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경험치에 의해 가지고 한번 시공을 해본 업체가 잘 거기 되어 있으면은 거기에 좀 이런 몰입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생각을 바꾸지 않고 또 기회를 다양하게 어떤 제공하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 옥상 방수공사가 대부분 건설 신기술 공법에 적용됐고요. 677호, 725호, 734호 중에 특히 722호가 100건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153건 신기술, 경상남도 5년 동안 건설 신기술 공법을 적용한 예 중에 3분의 2가 특히 722호 공사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요. 저기 창원에 지금 저는 이제 4년 6개월 했기 때문에 아까 감사원 자료는 20개 학교지만 20건이지만 저는 22건이 나왔는데요. 아까 감사원 자료에서도 보면 20건 중에 13개가 일괄 하도급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153건 중에 지금 제가 이것을 하도급을 한 것도 기재를 하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오로지 7개, 서류상으로 7개 군데만이 저 722호 기술 중에 그 하도급을 했다고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100건 중에서 7개 정도만. 그러면 상식적으로 감사원에서 20개 학교 중에 13개 학교가 일괄 하도급이 발생한 것을 찾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개 중이라고 하면 단순 우리가 산수를 해보면 70개 정도가 돼야 되는데 비율적으로 실제로는 서류상으로는 7개 정도만 하도급했다고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차제에 경상남도에서 지난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정하십시오. 기간은 제가 명시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기간에 예. 창원교육지원청은 이번에 감사가 됐으니까요. 예. 나머지 지역에서 722호 기술로 발주한 공사 중에 업체의 세금 계산만 확인하면 하도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원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들이 사실은 감사원에서 그런 의지가 있다 하는 걸 파악을 하고 올해 6월 3일자로 그 신기술 특허가 포함된 방수공사 관련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6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전체 창원을 뺀 17개 교육지원청을 전체 그러니까 2017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준공 또는 준공 예정인 방수공사를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그때 할 때 감사관 2명을 상시 입회를 시켰습니다. 시키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대상 건수가 235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설계 두께 기준 미달 시공된 게 28건으로 11.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왔는데 이게 진행하는 방법은 옥상 바닥 방수층 두께 샘플을 무작위로 세 군데를 그걸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검측기구로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했고, 요거는 9월 말까지 조치를 완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울산, 부산과 같이 저희들도 일반 그거로 하는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옥상 방수공사의 부실 여부는 그렇게 확인하시고요. 예. 제가 지금 요구드리는 것은 예. 722호 기술에 대해서 예. 저 100여 건에 대해서 예. 화도급이 있었는지를 확인해달라는 다시 얘기입니다. 조사하겠습니다. 예. 예. 다음 페이지 넘기시죠. 이 기술에 대해 좀 살펴보겠습니다. 건설 신기술 지정 절차입니다. 신청인이 국토부에 신청을 하면서요. 결론적으로 보면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이트에 가면 이 현재 대한민국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신기술에 대한 정보가 다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예. 신기술 제722호 홍보자료. 계속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입니다. 홍보용 요약자료, 책자, 원가 계산서, 선행기술 조사서까지 싹 다 들어있습니다. 저도 여기 들어가서 이 720 기술이 어떤 기술인지를 찾았습니다. 금방. 다음 페이지. 예. 쉽게 말하면 722호 기술은 옥상의 방수공사를 위한 그 도막 방수공법에 있어서 그냥 기계와 스프레이 방식인 거죠. 아까 우리 KBS에서도 봤듯이. 다음 페이지 주십시오. 마지막 페이지가 제일 중요한데요. 기존의 우레탄 도막 방수, 글씨가 너무 작아서 마지막을 제가 좀 크게 뺐는데요. 기존의 우레탄 도막 방수제, 일반 공법이죠. 그것은 실제로 수작업을 합니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그렇습니다. 예, 수작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작업자의 숙련도가 필요할까요? 예, 안 필요할까요? 상당히 중요한 필요하죠. 비중을 차지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죠. 그렇습니다. 장기간 노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도가 높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작업자의 숙련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필요가 많이 누적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최근에는 이 방수공 구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 공법에 대한 예를 들면 시공 품질 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뭐냐면 기계로 스프레이 시공 방식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저기 제가 쓴 파란 글씨만 좀 보십시오. 숙련된 작업공이 아니더라도 간단한 교육만으로도 손쉽게 시공이 가능하다. 그래서 시공도 간단하고 공기 단축도 짧다라는 장점으로 신기술을 받은 겁니다. 그럼 이런 기술을 일반 업체에다가 이전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기술 자체는 특허 내용의 주 내용대로 어려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장비만 있고. 대여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다음 페이지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아니, 앞에 주실래요? 그러나 이 처음에 감사원에다 감사를 의뢰한 이 업체를 좀 보면 19년 3월에 722호가 명시되어 있는 모 학교에 계약을 성사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업체가 공사 착공하기 위해서는 저 722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사용 협약서를 내야지 공사 착공이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업체에서 거부합니다. 예. 예. 그래서 교육청에다 이야기를 하죠. 지원청에다가 그렇습니다. 안 준다. 예. 승낙서 협약서를. 예. 그랬더니만 교육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업체에 협약을 하도록 강제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하죠. 이 업체 보고 하도급을 하게끔 승낙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래서 이 업체는 어떻게 하냐? 국토부에다가 이 하도급을 하는 것이 불법인지 아닌지를 의뢰합니다. 다음 페이지 줘보시죠. 자, 이게 하도급 승낙서인데요. 실제로 수급인은 마산에 있는 모 회사고요. 하수급인으로서 JS 기술, 서울의 업체죠. 원기술 보유자입니다. 그러나 이 승낙서가 어디로 가나요? JS 기술 안 갑니다. 김해에 있는 업체한테 갑니다. 이미 지원청과 이 김해에 있는 업체가 사실관 쌍방이 알지 않았다라면 그 승낙서가 JS 기술이 아니라 흥국산업개발로 갈 수가 없겠죠. 예, 이제 제3의 업체한테 이 승낙서가 갑니다. 예. 다음 김해 페이지. 업체가 하도급 업체로, 협력업체로 거기 조인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시죠. 그 승낙서를 발급한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요? 그 내용을 저도 이제 그 차원교육청 자료를 살펴봤는데, 저도 의원님처럼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앞에 페이지 주실래요? 심지어 이 업체에서는, 이 JS 기술 업체에서는 오히려 이 낙찰받은 업체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이 기술은 숙련된 시공자만이 최적의 품질 구형이 가능하므로 임대가 불가능하다. 라고 하고, 실제로 4천만 원짜리, 4,600만 원짜리 이 사업을 다음 페이지 주시죠. 만약에 정의 이 기술을 만약에 이전 받을 것 같으면 6천만 원을 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결국 안 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기계를- 낙찰받은 공사 금액이 총 4,600인데 6천만 원의 견적서를 협약사가 냅니다. 그러면서 뭐 기계를 사락하는 강요도 하고 그랬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는 국토부에서 그 사이에 회신을 받습니다. 국토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불법 하도급 가능성이 높다라고 회신을 받지요. 그래서 이 서류를 창업교육지원청에 내밀면서 설계 변경을 요청합니다. 설계 변경 요청 가능한가요? 안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가능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계약 업무 추진 시 신기술 보유자와 사용협약 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분쟁이 생기면 설계 변경을 통하여 일반 공법 또는 기술력 제공이 가능한 다른 예, 신기술 방법이죠. 공법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 명시되어 보호하고 있습니다. 있죠. 다음 페이지 예. 주세요. 그러나 무려 이 회사가 3번에 걸쳐서 설계 변경을 요청을 하나 창업교육지원청에서는 설계 변경 요청을 거부합니다. 예, 똑같은 대답을 예.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한 거죠. 다음 페이지 주십시오. 자, 불법 하도급을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처벌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앞에 그 하도급을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냐? 1년 이내 영업정지, 2년 이하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부정당 업체로 지금 등록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넘겨주세요. 실제로 제가 아까 그 진흥원에서 찾은 홍보 자료에 의하면 숙련된 작업공이 아니더라도 간단한 교육만으로 또 손쉽게 시공이 가능하다라고 적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업교육지원청에서는 이 해당 업체에다가 지속적으로 기술 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게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도급을 해라라고 공문으로까지 저렇게 실제 내용하고 다른 내용으로 하면서까지 하도급을 유도합니다. 다음 페이지 주시죠. 이렇게 해서 결론이 어떻게 됐나요? 감사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국장님 아시는 말씀 좀 해주세요. 예, 기관하고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그 하자가 있었던 6개 그 학교에 대한 재시공을 해서 재시공 명령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관련 그 기초자치단체인 창원, 김해, 거제, 밀양 네 군데에는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부정당업체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론적으로 불법 하도급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업체 14군데는 부정당 업체로 등록이 됩니다. 엄청나게 영업자 손실을 감내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창업교육지원청이 주도한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활용해서 결론적으로 모두 면책이 됩니다.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국장님이 지역에 있는 건설사, 낙찰받은 업체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까? 우라통이 터지지. 그러시겠죠. 네, 저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정 질문을 한다고 소문이 좀 나니까 제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넘겨주세요. 다음 페이지. 네. 이게 적극행정 면책 검토 요청서입니다. 이게 창원교육지원청에서 아이들의 그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승낙서를 제공을 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승낙서를 불법 하도급을 하도록 승낙서를 주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적어도 이 관계지원청에서는 이 신기술 제725가 무엇인지 정말 기술 이전이 안 되는 건지 그리고 설계 변경은 가능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것이 적극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과 측면에서는 당연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쪽에 이제 계약을 직접 담당하는 측면에서는 물론
의원님께서 근본적으로 지적하셨듯이 그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었음에도 검토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성이 분명히 있지만은 그 방금 말씀 계신 대로 낙찰업체와 그 전문 업체 간에 서로 이해관계의 다툼이 계속되고 있고 또 이런 상황을 계속 두면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거기에 대한 공공성의 목적이 있다는 기준으로 아마 감사원에서는 그 계약 부서의 직원들한테는 그렇게 면책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차적 기축사유가 있는 지원청은 전부 다 면책이 됐고요. 어쨌거나 낙찰받은 업체들은 부정당 업체로 등록이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시죠. 예, 이거 다음 페이지. 예. 요 신기술 사업평가제로 넘어가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면, 그래서 경상남도, 이건 맨 마지막에 하시죠. 실제로 신기술 사업평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데요. 이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서 신기술을 입찰에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 진흥법에 의하면 어쨌든 신기술 쓰지 않았습니까? 썼으면 그 성과를 평가하고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평가서, 그쵸? 신기술을 한 결과의 사업평가서 교육청은 냈나요, 안 냈나요? 낸 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확하게 내용을 제가 뭐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아마 경상남도 교육청은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주세요. 2008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동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것은 서울에서 하고 있는 예인데요. 가장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드리는데, 서울특별시 건설 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건설 신기술 활용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기 옆에 보시면 하나의 공문을 제가 서울특별시 서울정보 소통광장에서 출력한 건데요. 서울특별시 중랑구 물재생센터에서 암만한 건설 신기술을 쓰려고 하니 신기술 활용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 그래서 서울처럼 저희도 건설 신기술 활용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및 이것 전부 다 공개하는 이런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특히 경남도도 마찬가지인데요. 경남도에서는 우리 존경하는 송문성 대표님이 서울특별시 건설 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올 2월에 제정을 하셨죠. 그래서 8월에 지금 시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행 규칙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사님, 그래서 조속히 빨리 시행 규칙을 만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시행 규칙 안에는 이 심의위원회 설치, 그리고 더해서 철저한 공개성의 원칙도 포함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교육청도 지금 현재 작년하고 올해 광주하고 울산이 이 유사 조례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빨리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오히려 감사 이후에 그 도교육청에서 일선 사립학교에, 아마 이제 공립학교는 전부 다 지원청으로 공문을 내리시면 되니까 문제가 없을 거고요. 사립학교에다 공문을 내는데요. 이 공문의 내용을 보면 실제로 도교육청에서 이와 같은 사태를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고 있는 의지가 있는지가 의심이 됩니다. 뭐라고 하냐? 이제부터는 일반 공법 쓰세요. 신규 쓰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도 신규수 쓰지 말라고 드린 얘기가 아니에요. 신기술 아까 얘기했잖아요. 작업도 힘들고 작업자도 구하기 어려운 그 방법을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교육청 어떻게 보내냐. 일반 공법을 우선 적용해라 라고 하고, 사립학교 입장에서 보면은 이 방수공사가 거의 한 3년에 보통 한 번 정도, 빨리 해도 이렇게 한 번밖에 안 하는데 뭐라고 마지막에 쓰시냐면, 신기술 특허 공법은 특정 업체에 편종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학교 입장에서 특허 공법을 이거 3년 한 번 쓰는 건데 뭘 특정 업체에 편종되지 않도록 주의할 게 뭐가 있습니까? 얘기인 즉슨 사후 조치가 굉장히 기계적이라는 거죠. 어찌 생각하십니까? 이 공문에 대해서, 국장님. 사립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신 대로 회계관계 출발부터 끝까지가 공립하고는 다릅니다. 그게 이제 사학이 아직까지 공립과 같은 정상 궤도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공립은 교육지원청에서 모든 걸 다 계약부터 시작해서 다 하지만은 사립 같은 경우는 단위 학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공정별로 정확한 공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 예산 자체가 지원이 안 됩니다. 안 되는 그런 특징이 있고, 방금 말씀이 계신 대로
어쩌다가 한 번씩 하는 그런 공사를 이제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너무 일률적으로 표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저는 차제에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신기술을 당연히 신기술 좋은 기술은 당연히 도입을 하셔야죠. 그러나 신기술 공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타당성은 객관적으로 검증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대도민 신뢰성을 회복하셔야 된다라는 다음 슬라이드 주시죠. 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공사하는 과정 중에 다 주세요. 문제점 발굴이 되거나 다른 발주기관과 정보도 공유하셔서 이 제도적으로 이 신기술 적용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히나 구체적으로 사용 협약을 맺지 않아서 발생될 수 있는 이 불법 하도급도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하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